차트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는 방법.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가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해서 레이블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차트 요소 단추를 클릭해서 당연히 데이터 레이블 추가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에서도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이 겹치지 않고 읽기 쉽도록 차트에서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것도 말장난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레이블의 워크시트의 값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경될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이거 당연히 자동으로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열별로 데이터 레이블 제거를 원할 때는 삭제를 원하는 계열에 데이터 레이블 한번 클릭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하더라라는 거죠. 이 레이블의 내용은 셀의 값이라든가 계열 이름, 항목 이름, 값 중에서 한 가지를 갖다가 선택해서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추세선 가겠습니다. 추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계열의 데이터 추세나 방향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 그래서 회귀 분석과 같은 예측 분석에서, 예측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추세선이에요. 추세를 나타내는 선. 비누적 2차원 영역형, 그 다음에 뭐 가로, 세로, 꺾은 선, 주식, 분산, 거품 차트에서 데이터 계열의 추세선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 누적 2차원, 그 다음에 3차원 효과, 원형, 도넛, 방사, 표면, 원통, 원뿔, 피라미드 이런 차트는 추세선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세선의 종류에는 선형, 그 다음에 로그, 다항식, 거듭 제곱, 지수, 이동 평균 이런 것들이 있어요. 6가지가. 그 다음에 추가된 추세선을 추가를 했어요. 근데 차트 종류를 3차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추세선이 당연히 사라지죠. 방금 전에 여기서 3차원 효과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선을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2개 이상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말장난 조심하셔야 되고, 추세선 한번 보고 올까요?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추세선을 나타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추가 요소 바로 추세선, 여기서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추세선 추가도 가능한 거고, 이번에는 이제 5차 막대인데요. 5차 막대라는 거는 데이터 표식의 잠정 오차나 불확실도,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영역, 가로, 세로, 그 다음에 꺾은 선형, 분산, 거품형 차트 등의 데이터 계열에 Y 5차 막대 추가할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3차원 차트에서는 5차 막대를 표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5차 막대도 한번 보겠습니다. 5차 막대는 얘를 5차 막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차트 요소에 와서 5차 막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없음, 표준 오차, 백분율, 표준 편차, 여기서 선택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차트의 서식 지정 방법인데요. 바로가기 키는 이제 컨트롤 플러스 1번이고, 원하는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돼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이 차트에서 데이터별로 차트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제목 아니겠습니까?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맨 아래 차트 제목 서식이 있어요. 그러면 차트 제목 서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채우기 및 선,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크기 및 속성,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개체에 해당되는 서식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범례잖아요. 그러니까 범례 서식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달라요. 범례 위치, 위쪽, 아래, 왼쪽, 오른쪽, 위, 범례를 차트와 겹치지 않게 표시, 이런 식으로 옵션들을 준다는 얘기예요. 또 갈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축 제목 아니겠습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축 제목 서식,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표잖아요. 데이터 표 서식,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여기는 이제 데이터 표라고 나왔는데 또 여기는 또
테이블 테두리라고 나와요. 여긴 또 데이터 표 옵션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범내 표지 표시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서식,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그림 영역 서식, 이런 식으로 달라져요.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레이블 같은 경우도 데이터 레이블 서식 이렇게 달라져요. 데이터 레이블 같은 경우 셀의 값, 계열 이름, 항목 이름, 값, 지시선 표시, 범내 표시, 그 다음에 레이블의 위치도 가운데, 안쪽 끝에, 축에 가깝게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표시 형식 같은 경우도 줄 수 있는 거고, 이 부분 이렇게 선택한 개체에 따라서 서식이 달라지더라라는 것도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뭐예요? 계열 겹치기. 계열 겹치기 지금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간격 같은 경우도 0%에서 500%까지. 그래서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서식은 내가 선택한 개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선택한 개체의 서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